요즘 이제 기후 위기 문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탄소 또는 이제 탄소 중립이 이제 중요한 우리의 전체적인 이제 과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 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지역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 차원에서 그 서로 의견을 나눠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탄소중립 기본법을 공포했습니다. 이게 9월인데 특별히 이 법에서는 기존 법에 비해 지방 정부의 역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도 이미 그 2015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은 2050년 탄소 중립보다 20년 앞서서 2030년까지 도내 전력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그런 목표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전체 총 발전량의 순수하게 그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한 15% 정도 요런 정도 차지한다는 그런 그 자료도 있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7일인데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그래서 그 난방이 필요해지는 시기고 에너지를 많이 쓰기 시작하는 또 시기로 왔고 2030년까지는 9년 정도밖에 지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 중립 선언과 정책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도민 입장에서 점검하고 시민사회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른쪽부터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연구관 나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김병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가장 이제 왼쪽에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토론은 그 제주도민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이 주최를 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을 하고 진행을 맡은 저는 강순원 제주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시고 지정 토론을 두 분이 이렇게 좀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우선 앉은 순서로 오른쪽에 김동주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문연구관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역할 중심으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연구관 김동주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라는 토론에서 그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발표 주제가 이제 기초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년 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면서 기존의 4개 시군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제주도민을 중간에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의 단체장님들과 그다음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의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분이 좀 많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제주도민들은 잊고 살았던 이 기초
지방 정부가 전국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 문제 또는 기후 변화 문제 뭐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0여 년 전에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제정을 하고 나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관련된 계획을 만들었지만 기초 단위에서는 그렇게 큰 그 힘이 이 노력들이 많이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라고 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는 전부 참여를 하고 있고 226개 기초 중에는 약 195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이 법적인 설치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P4G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즈음해서 전국의 광역과 기초의 전체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은 지난해 이 국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까지 이끌어내는 등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 중앙 정부에서는 기초지방 정부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부에서는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은 전체를 지원하고 있고 기초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도 광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그 환경부의 사업으로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제주연구원이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기초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충북, 광주, 전북, 전남, 경기, 경북, 경남, 부산까지 2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1개소당 용역비 7천만 원, 그다음 이제 기초에서 3천을 매칭해서 1억 원의 비용으로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서 광역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제가 제주에너지공사의 선임연구원으로 있을 때 연구 책임자로 맡아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의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것을 토대로 각 기초 단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올해 그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지난 9월 현재 그 전국에 17개의 기초가 선정이 돼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지역 에너지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2,500 그래서 이제 기초 5대5 매칭해서 이제 5천만 원짜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역 에너지 센터는 1억 원씩 해서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 에너지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환경부와 산업부가 올해 들어서 기초지방정부의 기후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찌 보면 좀 금액도 크지 않고 대상되는 기초의 지방정부의 숫자도 전체의 10%도 되지 않지만 현재는 시범적인 사업이고 지난 9월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토대로 수립된 계획이라든지 센터들이 내년도에는 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기존의
저탄소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면서 만들어진 기후와 에너지 관련된 최상위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 국회에서는 각종 법안들이 제출이 됐고 여러 당에서 이제 뭐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등 각 당에서 이제 제출한 8개의 법안을 통합해서 올해 여름에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통합 대안을 마련한 후 심의를 했고 지난 9월에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 재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2일자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문은 총 83조이고 부칙만 이제 9개 조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법률이 많다 보니까 그런 법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정장법을 폐지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법률에 대한 부칙까지 포함하면 그 지금 국가법령종합정보센터에 검색을 하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거의 한 25페이지 분량의 좀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읽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3월 25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다만 이 법안 중에 기후 대응 기금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기후 영향 평가에 대한 규정은 1년 지난 이제 내년 9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라든지 탄소 중립 지원 센터에 대한 규정은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 1일이 민선 8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 시행을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과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소중립 기본법에 기본적으로 이제 법이기 때문에 정부를 규율하는 내용이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비해서 광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초지방정부를 규율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기초를 규율하면 이제 광역도 자연스럽게 규율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선 이제 계획과 관련돼서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기후 위기 적응 대책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지방 탄소 중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행정 계획과는 다르게 매년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위원회 심의 후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로서 2050 지방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사무국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따른 위원회는 있었지만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센터, 전환센터, 탄소예산, 기후기금, 책임감 그리고 실천연대가 지방정부와 관련된 주요한 항목입니다.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수립 및 대책의 수립 시행을 지원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제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산의 경우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뭐 줄여서 탄소 예산제도인데 요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도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 추경 또는 이제 내년 말에 심의할 내후년 본 예산 때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예산 담당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각 이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탄소 예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제 탄소 배출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서 기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금으로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공유화 기금을 기후 기금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후 기금을 만들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 중에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물론 현재도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따라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 책임관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지정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이 법에 포함이 돼서 내년도에는 이 법적인 단체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 이제 좀 특이한 조항으로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사항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로 쳐놓은 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최대한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이 조항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각 기초 단위에서의 우수 사례를 제가 그 내용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한 지역도 많고 우리 제주도도 제 6차 지역 에너지 계획은 시민 참여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지원 센터로 전환이 될 지역 에너지 센터들이 현재 충남 당진, 전북 전주, 경기 광명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돼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지자체의 전액 예산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오늘 행사도 우리 제주도민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이 주관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육지의 많은 지역에서는 뭐 안산, 수원 또는 뭐 우리 동네 뭐 태양광 바람 등 에너지 전환 또는 이제 사회적 또는 이제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해서 시민들이 투자를 받아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민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개통 연계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뭐 2018년부터 부지를 구했지만 이제 그 이후의 절차를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심지어는 지금 출력 제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주의 경우에는 좀 이 부분은 좀 다소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그다음 에너지 기금의 경우에도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종잣돈으로서 당진시와 전주시의 에너지 기금이 있고 당연히 우리 제주도에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로서 이제 민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전주는 그 전주 지역 에너지 센터를 만들기 위한 논의 기구로서 전주시와 에너지 정책 전환 포럼을 한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 그런 결과물로서 에너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탄소중립 추진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는 광주가 이런 부분을 했었고 제주도도 제주에너지공사의 대행사업으로서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계획과 지원센터, 협동조합, 기금, 거버넌스까지 다양한 행정의 그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 기본법에 이미 이제 제정이 됐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미 10년 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을 수립해서 10년 동안 추진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탄소 중립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기본 원칙,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또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바탕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각 지역별 탄소 중립 기본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 과정에 우리 도민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 각 지방정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 흐름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탄소 중립 지방 정부 실천 연대 등 이제 기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수 사례 그리고 이제 대응 방향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필 연구위원님께서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에너지 규정책 연구소 이정필입니다. 저는 주로 앞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가칭 제주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좀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해서 제정 방향 그리고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또 흐름들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반영하거나 좀 강조할 것인가 방향을 좀 설명드리고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설명 좀 해주셨는데 탄소중립 기본법의 몇 가지 특징들, 쟁점들을 좀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녹색성장 기본법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럼에 불구하고 과거랑 유사점은 녹색성장이라는 개념들, 성장주의 같은 개념들과 관련된 제조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본 조례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반영할지 아니면 어떻게 수용할지 아니면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검토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정의나 정의로운 전환 개념 원칙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일보된 내용으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히 강조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시행령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법 저문 자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여기 35%라는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거의 근거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등등 통해서 40%로 확정을 지었죠.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광역 차원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는 건지 맞다면 과연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또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동주 박사가 설명한 것처럼 지방정부의 일정하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책무라든가 위임사항을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행력, 예컨대 책임과 권한들, 역량들이 뒤따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위임사항도 많지만 이렇게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분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해요. 이런 것들 어떻게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근본적으로 남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소개된 것처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등에서 새로운 신규 제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기금 센터 관련된 것을 신설하는 것들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이긴 하지만 도시 지정이라든지 특구 지정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지정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방정부가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들을 좀 설정해 놓고는 있어요. 이게 과거에 비해서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통계 구축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표준 조례안 마련, 이행 체계 마련, 이런 실정 과제, 발굴 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과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과 함께 지방정부 역할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과거와 좀 다른 게 국회에서 정부가 통과시킨 기본법 그 통과 전에도 사실은 지방정부가 먼저 주도해서 탄소중립 관련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롭게 신설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확인이 필요하냐면 이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운동적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런 거죠. 올해 9월 전에 시행된 몇 가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관련된 조례들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이죠.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조례가 통과됐죠. 그리고 3월 경기도 고양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그리고 이건 흥미로운데 서울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9월 달에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만들었어요. 다만 별 내용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좀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덕구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를 먼저 설치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내용은 저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입니다. 그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정부 명칭과 법령과도 이름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녹색성장 대신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좀 상위에 올려놓은 걸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 등 시민사회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이것을 합의안이 마련되면 바로 동시에 도민 공청회라든지
조례 제정 운동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든지 도의회라든가 지방의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해당 지역의 시민들, 시민사회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남는 숙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가 사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책임 지수를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주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국가 차원의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사실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 예컨대 국내의 국가적 기후위기 어떤 초래한 책임 지수를 따지면 사실 매우 낮아요. 총량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물론 그 밑에가 세종은 있습니다. 세종호나 새로 만들어졌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경기, 전남, 충남 이런 대표적으로 그리고 서울, 울산 같은 지역과는 매우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불구하고 실제로 이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제주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새롭게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냐라는 차원에 볼 때 더 적극적인 자치법 기후라든지 관련 제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최근 제주도 자치법규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정책과에서 주로는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생략하고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보면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저탄소 녹색 성장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아마 내년이겠죠. 제주도에서도 아마 새롭게 신설된 탄소 중립 기본 조례가 이 조례를 대체해서 입법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대폭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가 새롭게 제정할 탄소 중립 기본 조례는 그러면 제정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원론적이지만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기본적으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규정하고 있는 책무라든가 위임사항을 반영해야겠죠. 당연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지역적 여건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이 계획들이 실제로 목표와 비전들 여러 정책 과제 수단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고 지금 실행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 법제도 상황에서 국제사회 흐름 상황에서 관련된 목표라든가 비전 그리고 전략들 정책 과제들을 대폭 수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단순히 정치 관료들 그다음에 또 의원들이 주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민들, 도민들, 시민사회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전과 목표, 전략들이 같이 녹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공론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특히 내년에 선거 이런 국면에서 이게 그럼 많이 시간이 늦춰질 수 있겠다.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새롭게 의회 구성된 이후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전략적인 방식들이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좀 살펴보면 2019년에 좀 수정된 이행 계획이 나와 있죠. 이때 보면 물론 산업 부분이랑 흡수원은 빠져 있어요. 그래 불구하고 2030년에 제주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한 대비라는 것은 BAU 대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33.9% 약 34%를 감축하겠다고 이미 기존에 설정된 정책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현재 그러면 감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평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바탕으로 해서 자치법규의 자체가 감축 목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느냐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2018년 국가 인벤토리상에서 제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보면 사실 이때 19년 때 작성했던 때랑 사실 숫자들을 보면 매우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경기도도 지금 시민사회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는 50% 이상이란 하한선을 하자라고 잠정적으로 지금 합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 목표도 훨씬 높죠. 물론 경기가 제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 예컨대 명시하지 않으면 그만큼 좀 뭐랄까요. 목표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설정된 감축 목표가 탄소중립위원회라든지 를 통해서 확정되는 방식일 테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든 상황에 가게 되면 이 숫자를 어떻게 명기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그리고 근 몇 년 동안에 제주도에서 배출, 직접 배출, 간접 배출 포함한 배출했던 현황들 평가하고 그 바탕에서 좀 진실적인 목표를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인데 실제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카본프리 아일랜드 관련해서 실제로 민주주의 개방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사실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서 좀 뭐랄까요? 좀 더 거버넌스다운 거버넌스를 위원회에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법의 만큼 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뭘 것인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의 역할, 중앙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위상이 높아요. 권한이 많거든요. 그만큼 지방정부의 그런 방식들을 위상을 높여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실제로 기본법이 사실 매우 헤비해요. 엄청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상 지속가능 발전법에 준할 정도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른 결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신설된 제도들이 대부분은 환경부나 중앙정부 소관이거나 지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그래 불구하고 예를 들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자체가 설립 가능하고 기후 대응 기금도 지역차례 가능하고, 나머지는 주로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상관없이 기본 조례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쓰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도의 명시적인 조항들을 좀 설정한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표준조례를 만들어주면 상당 부분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쟁점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의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발제 수고하셨습니다. 그 탄소중립 기본법 그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탄소중립 그 주관 조례 현황이나 지방 정부의, 그리고 제주도의 기후 위기 그 책임 평가, 뭐 이런 경우는 그 세종시하고 해서 가장 그 기후 위기 책임에서는 낮게 평가가 되는 걸로 여기는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방향과 예상 쟁점까지 짚어주셨고, 특히 이제 그 합의에 의한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 이행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거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그 발제 두 분 발제를 들었는데, 다음에는 김병무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사무국장님, 예, 그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의 사무국장 맡고 있는 김병무입니다. 제가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이번에 처음 좀 공부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제주에서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CFI 이미 제주도는 추진하고 있는 CFI가 좀 잘 연계됐으면 하는 생각을 우선 첫 번째로 했었고요. 제주도는 이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2012년도부터 그 CFI 정책을 준비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거기에 이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시민 동의라든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얼마만큼 지금 그런 게 효과를 보고 있느냐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탄소중립 기본법을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냥 법령으로만 존재하는 그냥 그 정부 차원이나 뭐 그런 쪽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민사회 쪽까지 많이 전달되고, 그게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뭐 시민들이나 그런 규범처럼 그게 어떻게 좀 많이 소개되고 그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저희 환경교육센터여가지고, 환경을 주로 교육하는 센터여가지고 저희 센터도 거기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저희가 그 제주도의 CFI 관련으로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2016년, 17년 그때 거쳐가지고 도청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그때만 해도 이제 CFI에 대한 그 도민 그런 공감대 형성이나 뭐 CFI에 대한 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도 뭐 그 교육생들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막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홍보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홍보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계기였는데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핵심 내용이라든지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그 정의로운 전환 부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제가 되게 좀 눈에 띄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는 뭐 그런 곳이 다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적인 효과도 많이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 CFI가 2019년도에 한번 수정이 됐다라고도 했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정확히 막 다 보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좀 에너지 경제 산업 부문으로 좀 치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거를 연구했던 그 곳이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었는데요. 그게 일반 환경 정책 부문 전문을 포괄할 수 있는 곳이고 만약에 많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했더라면 그게 좀 더 많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너무 에너지와 경제에 좀 포커스를 둔 지역 자원과 좀 거버넌스 등의 이제 사회과학적 접근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CFI 제주 정책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그 정의로운 전환 부분이라든지 그 에너지 산업 부문 그 줄여야 하는 탄소 중립의 그 줄여야 하는 부분 이외에도 관심을 많이 포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CFI 그 정책을 제가 상당히 좀 보면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요. 거기 보면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하고 해가지고 2030년까지 제주도의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부분 이제 해상 풍력의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센터에서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 좀 종종 말을 하는 건데 제주 사회가 수용해야 되는 그 경관적인 관점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해상 풍력은 저기 그 한경에 있는 탐라 해상 풍력이 있는데 그거 하나로만 봤을 때는 되게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웅장하고 뭔가 우리가 환경적인 걸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이제 제주도 전 해상에 이제 6군데에 걸쳐서 이제 그 풍력 단지가 건설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됐을 때 제주 도민 사회 도민들 아니면은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의 자리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도 차원에서 이제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간단하게 좀 이정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제주도는 이미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좀 고착화됐고 그게 이제 증감을 좀 반복하고 있는 현상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갑자기 좀 대폭 감소를 하게 됩니다. 숫자적인 측면만 보면. 근데 그게 왜 감소를 하게 됐는지는 이제 그에 대한 논의도 없고 뭐 분석된 건 없었던 거죠. 제가 보니까는 뭐 이제 연료 연소의 에너지 산업 부문이었는데 이게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그런 지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분석이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아까 제가 2014년도에 좀 급격히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말씀해주신 대로 좀 급격히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정고점에 다다른 2018년도 마지막 그 배출량 조사된 거에 따르면은 거의 정고점에 가까운 그 수치까지 좀 증가한 경향을 보였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역에 이런 기본이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공부한 게 그 환경사회학 분야인데 이 탄소중립 기본법이 그 환경사회학 측면에서 좀 보면은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이제 세 개 부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학문인데 거기에서 이제 세 개의 가치가 상충될 때는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에 따라서 좀 많은 학문이 갈리고
이 얘기가 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경제와 사회 환경이 세 개가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간다라는 게 주 쟁점인데 환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환경은 항상 경제적인 그런 것과 상충이 될 경우에는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도 좀 있고 하는데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거기에서 과연 그 경제와 환경의 상충이 발생했을 때 환경 우위의 그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좀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사회 시스템적인 부분이긴 하는데 생태적 근대화라는 말도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와 사회에 앞서 가지고 모든 게 이제 환경에 수렴되는 거죠. 그 경제와 사회는 동등한 입장이고 환경에서 이제 환경의 가치를 두고 모든 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이라는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탈성장이라는 얘기도 요새 좀 많이 나오곤 있는데 그렇게 환경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미래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좀 두서없이 말했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내용들 나중에 다시 우리 뭐 질의응답이나 여기 혹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여기 뭐 질문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뭐 그렇다면 이제 그것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좀 질의응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죠. 아까 이제 이 경제, 사회, 환경 요 세 가지 요소를 들으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 상충이 될 때 그 환경 부분이 이 후순위로 밀려난다 뭐 이런 지금까지 경험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기업들이 이 부분에 더 투자를 하고 기금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들도 정부나 이쪽들이 오히려 소극적인데 기업들이 더 내겠다 뭐 이런 자세를 보인다는 기사도 좀 봤어요. 그래서 뭐 요 부분들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진짜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님 토론 하시겠습니다. 네. 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쨌든 기본법이 시행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시민사회와 국회 그리고 정부 사이에 과연 제대로 된 협의 내지는 협치가 이루어졌는가,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과연 달성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환경단체 그리고 과연 이제 기후위기 대응하고 있는 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토론에 앞서서 좀 아쉽다. 그 부분만큼은 좀 국회 내지는 정부,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많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동이라고 오늘 얘기하셨는데 오늘 관측 이래로 세 번째로 더운 입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뭐 우리가 체감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정말 기후 이 시스템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도 지금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잘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면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CFI 계획이든 뭐든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발표해 놓고 사실 정부보다도 더 앞선 계획들을 내놓아서 이제까지 쭉 진행을 해왔지만 사실 이에 대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모릅니다. 저는 CFI 계획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도민이 전체 도민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뭔가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시민이나 도민이나 이런 참여라는 부분이나 거버넌스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소외되고 빠져 있었다라는 게 현재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시민사회가 무언가를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과연 도정 차원에서 얼마만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고민과 우려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법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될 예정인데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사실 도정 차원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관련돼 있는 시민사회들이 연대체도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기본법이 이미 통과가 돼서 넘어간 상태이지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뭐 특별하게 뭐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라는 수준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뭐 이제 기후위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민사회와의 어떤 뭐 연결 지점이 없습니다. 뭐 시민사회랑 뭔가 토론을 해보자 아니 논의를 해보자 시민사회가 원하는 뭐 아니면 시민사회가 바라는 점들은 무엇이냐 기후위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느냐 시민의 실천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사실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계획 내에서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계획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것이고 시민들을 어떻게 책임을 더 높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 것인지까지 들어가는 게 사실 기본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크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이제 제정을 뭐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민사회를 얼마만큼 포괄하고 그만큼의 내용들을 이끌어낼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사회 역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도정이 얼마만큼 시민사회의 역할이나 아니면 의견이나 아니면 그 뭐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을 포괄해서 그런 것들을 해낼 것인가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도정을 좀 압박하는 그런 활동들이 시민사회에 더 필요하다라는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서도 탈핵 기후위기 제주 행동이라는 뭐 이제 진보 정당과 시민 단체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연대 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나온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체계적인 연구나 아니면은 결합된 연구나 이런 융합된 연구가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아닙니다. 다 각자 뭐 개별적으로 그냥 연구소들이 알아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 연구 결과들이 뭐 총합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뭐 의제를 생산해낸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쨌든 기후위기에 어떤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겪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한반도의 기후위기를 어쨌든 막아낼 수 있거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아무런 뭐 계획도 없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인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더 전국적으로는 전환 과제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 속에서 어쨌든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산업에 어쨌든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초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변화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일자리 변화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조사된 내용이 있거나 통계된 자료가 있거나 없습니다. 심지어 기후위기가 이렇게 극심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 예를 들면 뭐 건축 노동자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뭐 이게 뜨거운 날씨에서 뭐 건강 위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주도가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통계 자료 그리고 기초적인 정책
연구 과제조차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민사회와의 어떤 단절 내지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 아니 거버넌스가 포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향후에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말 그대로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편한, 그냥 남들에게 좀 더 그냥 뭐 좋아 보이는 것처럼만 보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그런 계획이나 조례나 아니면 뭐 관련돼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오게 될 지방선거가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이 지방선거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도정을 이끌어갈 분들, 특히 이제 도지사나 아니면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알려내고, 그리고 그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로 조례도 개정될 것이고 뭐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입장이나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도민 참여를 얼마만큼 보장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압박을 좀 가해 볼 생각인 거고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후에는 요 조례 개정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책 부분에 있어서 도정 차원, 특히 뭐 도의회든 이 뭐 제주 도정 그 자체든 간에 어쨌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뭐 물론 앞으로 이제 내년이 돼봐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어떤 제주도의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계획 수정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좀 더 정의로운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모범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 대응에 좀 더 많은 고민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최근 들어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그 필요성이나 이것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나 이런 것들은 누누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 거버넌스 문제는 실제로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그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시민 진영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 밖에서 보면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참여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거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고, 다음에 내년도 이제 대선이나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실질적으로 그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그 실천들은 어차피 시민사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설정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주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제주도민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에서는 도민 여러분의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 토론회, 전기 없는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심각 상황이 계속되는 관계로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선진 사례를 방문하고, 다음에 이제 방문 결과를 연속 보도 형태로 도민사회에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하고 발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느라고 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